기본 자료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자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위한 형이 되겠고요. 1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여기 CHL 캐릭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차라고도 합니다. 저는 보통 차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ch라는 이 변수는 문자형 변수이고요. 걔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equal 쓰게 되면 초기 값으로 대문자 a를 넣겠다는 거고요. 여기 양쪽에 작은 따옴표 왜 썼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캐릭터형 변수들은 항상 이렇게 문자 상수, 문자 리터럴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 리터럴들은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실제 기억 장소에 기억이 될 때는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은 수로 저장이 되겠고요. 반드시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해야 된다. 정말 많이 틀려요.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에요. 두 바이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자, unsigned, 부호가 없다. sign은 부호잖아요. 부호가 없다는 거고요. 부호 없는 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아요. 0부터 시작해서 부호가 있는 형에 비해서 2배의 크기의 수를 저장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캐릭터라고 하면 앞에 signed가 생략이 된 거예요. signed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signed 캐릭터가 있고 unsigned 캐릭터가 있는데 signed는 생략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부호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 범위는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unsigned 캐릭터로는요. 0부터 255까지 256까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그래서 2에 8승을 하면 256이 나와요. 256, 256까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2에 7승하면 12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반을 쪼개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출력 형식은 여러분들이 저번 아까도 봤었지만 문자로 출력할 때는 %c를 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마 unsigned 캐릭터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제 저는 영상 처리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요. 그 영상 처리 프로그램에 픽셀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크기가 값이 0부터 255까지 RGB 값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처리할 때 캐릭터는 부호가 있으니까 안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인티저 쓰자니 아깝고 이제 그럴 때 unsigned 캐릭터형을 쓰게 되면 0부터 255 값을 정확하게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쓸 일이 없을 텐데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썼던 자료형이 unsigned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를 저장할 때는 캐릭터, signed 캐릭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이 앞에가 ASCII 코드 값들이 들어가 있고 그 값들을 0부터 127까지 그 값들을 많이 가지고 놉니다. 두 번째 자료형은 정수형이에요. 정수형. 자,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 사이의 값을 아니면 0에서 42억까지의 값을 소수점이 없는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캐릭터형은요, 한 바이트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현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형은, 인티저형은요, 몇 바이트예요? 라고 물으면, 현재는 대부분이 4바이트지만요, 예전에는 정수형이, 2바이트, 16비트였던 적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이 몇 바이트예요? 라고 물으면 4바이트, 현재는 거의 4바이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답은 100% 맞는 답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인티저형의 크기는 플랫폼의 크기나 컴파일러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플랫폼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볼 말일 겁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플랫폼이라는 말을 모르면 상당히 많은 기사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요즘 대중적인 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랫폼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너 컴퓨터의 환경이 네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의 환경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CPU는 뭘 쓰고 이런 것들이죠.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은요, OS는 뭘 쓰고, 컴파일러, 그 안에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서 몇 바이트짜리 쓰고, 컴파일러는 어떤 걸 쓰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티저형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플랫폼에 따라 다른데요. 현재는 대부분 4바이트를 쓴대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4바이트는 32비트잖아요. 그래서 2에 32승을 하게 되면 42억 9천 정도 나와요. 그래서 0부터 42억 9천까지 부호가 없으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있으면 반으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빼기 1까지 해서 21억에서 마이너스 21억 사이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꼭 한번 외워두면 좋겠어요. 21억 4748 3647 외우기도 쉽죠. 4748 3647 이렇게 해서 정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4바이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기억을 하고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30억을 정수형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장 안 돼요. 4바이트 정수형에서는요. 언사인드 인티저에서는 저장할 수 있지만 그럼 50억은 어떻게 저장할까요? 인티저로는 절대로 저장이 안 되죠. 인티저건 언사인드 인티저건 50억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려면 정확하게 자료형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인티저가 2바이트인 시절에서는요. 숫자를 이것까지 뿐이 저장이 안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럼 더 큰 수는 어떻게 저장해요?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형으로 저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인티저형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 컴파일러마다 다른데 보통 4바이트 많이 쓰고요. 4바이트는 2에 32승이라서 막 이런 정도의 값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막 약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 사이에 소수점이 없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 인티저형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인티저 4바이트가 아까우면요. 2바이트짜리 숏형을 써도 되겠습니다. 굳이 쓸 일은 없겠죠. 숏형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범위까지만 표현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인티저가 2바이트인 시절에서는 롱형이 4바이트라서 차별화가 됐었는데 현재는 인티저가 4바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롱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롱형은 쓸 필요가 없어졌죠. 자, 정수형의 저장 범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면 요즘은 에러가 뜹니다.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실습을 해보면 되겠고, 자, 인티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고요. 얘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작은 값인데, 여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에러가 떠요. 이건 뭐냐면, 뭐 조금, 이런 단항 빼기 연산자가 부호 없는 형식에 적용이 됐다. 결과는 역시 언사인드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최대값이 아까, 마이너스 48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8에서 2를 빼서 그 값을 가지고 놀게 되어 있어요. 48이 아니고. 그래서, 요 48은요, 이 플러스 양수의 최대값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이게 마이너스 연산자예요. 얘 뒤에 있는 애를 부호를 바꿔라 이런 건데 이런 값이 없거든요. 이런 값. 최대로 작은 값이 이런 거지 거기에다 1을 빼서 가지고 노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에러를 냅니다. 예전엔 경고를 띄웠는데 지금은 이제 에러를 떼서 이 실습을 해보기가 좀 그렇고요. 이 실습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다 대부분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다 제대로 동작합니다. 온라인 컴파일러들 다 알죠? 그런 컴파일러에서 혹시 이제 요거 관련된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얘기는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강의 자료 클릭하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 실습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7이 있고 x는 최대값, y는 최소값인데 출력해보면 당연히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거기다 더하기를 하면 8이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오긴 나왔는데 부호가 변경돼 버렸네요. 자, 이렇게 이런 값을 여기 8 이런 값을 인티저형으로는 저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플로우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오버플로우. 자, y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출력해보면 마이너스 이런 값이 나오는데 하나 더 빼주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런 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도 하고 언더플로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형은 무조건 소수점이 없는 숫자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사이에 숫자만 소수점이 없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 요 사이트 들어가서 온라인 컴파일러 아무거나 찾아가지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런 에러 없이 동작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요 지금 예제는 에러가 나서 실행해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제, 샵 include limits s 써야 됩니다. limits.h 열고요. 이렇게 타이핑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서로 이동 한번 가보세요. 그럼 limits.헤더가 이렇게 뜰 텐데, 이렇게 뜬 헤더는 사용하고 나서 반드시 끄라고 했습니다. 괜히 여기서 타이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인티저 max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티저 min 값은 이렇게 여기 8이 최대값이 아니에요. 최소값이 그 7에서 하나 빼서 이렇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다 문제없이 동작해요. 자, C99에서 추가된 정수형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롱롱 인티저와 언더바 부울형이 있습니다. 롱롱 인티저는 최소 8바이트예요. 최소 8바이트. 최소 8바이트라는 것은 이제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윈도우즈 OS라고 해도 플랫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데브 C++에서 하느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릅니다. 이거는 뭐 최소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데브 C++ 모두 다 8바이트를 쓰고 있긴 해요. 롱롱 인티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티저는 풀 마이너스 21억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더 큰 수를 저장하고 싶어요. 더 작은 수를 저장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롱롱 인티저형을 쓰면 되겠네요. 롱롱 인티저. 또 하나가 언더바 부울형입니다. 부울리언형이라고 해서 0이나 1만 저장할 수 있는 부호 없는 정수형이 되겠습니다. 보통 0이 아닌 다른 값은 모두 1로 바뀌어 저장이 되고요. 0은 거짓이고 1이 0이 아니면 모두 다 참이에요. 0만 거짓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언더바 부울형으로 해서 변수를 두 개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1과 0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1과 0. 자, 물론 다른 값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다른 값을 저장할 수도 있긴 한데 무조건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값도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도 B2를 출력해보면 1이 나와요. 0만 아니면 다 참인 1로 나오는 거고요. 자, 언더바 부울형 보기 안 좋잖아요. 대문자 있고 언더스코어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샵 인클루드를 하게 되면 그냥 소문자 부울형으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얘를 소문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디파인은 뒤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포함시키면 이제 부울형으로 변수를 만들면 걔는 0과 1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물론 0과 1 저장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true와 false로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true, false일 때는 0이 나오고 true일 때는 1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를 포함시키고 소문자 부울형으로 놀면 조금 더 보기 깔끔하고 좋죠. true, false로 저장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언더바 부울형으로 가지고 노는 방법이 있고 이럴 때는 0이나 1이나 어떤 값이나 넣어도 되는데 0을 넣었을 때는 실제로는 거짓인 0이 나오고요. 1이나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1로 출력이 된다는 거 한번 요것도 소스를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기본 자료형의 정류 실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형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라고 해서 플로트형, 더블형, 롱 더블형이 있어요. 플로트형은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10에 뭐 이런 큰 숫자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더 큰 숫자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더 큰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리시전 정밀도라는 것이에요.
예, 플로트형은 소수점 6자리까지만 정확하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아주 정확한 숫자를, 소점이 굉장히 길게 있는, 뭐, 3.14, 1592 쭉 이어지는 그런 숫자를 저장할 때는 플로트형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정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6자리까지만 정확하게 저장이 되고요. 더블0이라고 할 줄에도 15자리, 물론 이제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긴 하지만 15자리까지만 정확하게 컴퓨터에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누적이 되면 계속 곱셈이 되거나 이럴 때 누적이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내가 숫자를 가지고 놀고 저장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더블0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4바이트로 가능하고 소수점도 뭐 길게 정밀도가 필요 없다 이러면 플로트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형식으로 해서 %F나 %LF를 이렇게 쓰는데, 자, 원래 뭐 %롱 플로트 이런 거의 약자인데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C99부터 이런 게 %LF가 들어와서 현재는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F를 써도 되고 %LF를 써도 돼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 플로트형도 %LF를 쓰잖아요. 그럼 컴파일러가 무시해서 알아서 해줬어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참고로 이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플로트형은 %F, 더블형은 %LF로 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요. C++ 언어 다음 학기에 배울 겁니다. 롱 더블 언어는 8바이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마다 다른다는 거죠. 플랫폼마다 달라요. 이런 겁니다. 얘는 %LF로 입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자, 실수형 관련된 상수들을 보면 플로트.h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최대값, 더블형으로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디지트,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정밀도, 그 다음에 뭐 플로트형에 대한 게 여기 있네요. 실수형의 저장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로트형을 쓸 때는요, 숫자 뒤에 제일 뒤에다가 F를 추가로 써줘야지 플로트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소점이 있는데 아무것도 뒤에 없다 그러면 그냥 기본은 더블형이에요. 기본은 더블형. 플로트형을 쓰려면 귀찮죠. 뒤에다가 F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소수점이 길게 되어 있는 애들을 이제 하나는 F 넘버에다는 플로트형으로 저장했고요. D 넘버에다는 더블형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애를 지금 저장을 했는데, 자, 일단 이 %F로 해서 F 넘버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F는요, 소수점 6자리까지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1, 2, 3, 4, 5, 6, 7, 8 쭉 갔는데, 여기 지금 6자리까지니까 7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6이 아니고 7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F를 할 때요, 사이에다가 이런 걸 더 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전체 23자리고, 소수점 1자리, 그 다음 소수점 이하는 20자리로 해라. 그러면 이제 앞에 지금 2자리, 소수점 하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거냐면, 앞에 2자리 하고, 소수점도 1자리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소수점 이하를 20자리로 해서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지금 20자리로 쭉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F 넘버와 D 넘버가 똑같이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밀도, 프리시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1, 2, 3, 4, 5, 6까지는 제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6번째 이하부터는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컴퓨터가 이상한 걸 지금 저장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더블형은 그럼 정확하냐? 더블형은요, 이렇게 15번째까지만 정확해요. 0이 있으니까 15번째죠. 더블형의 경우에도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은 전혀 엉뚱한 값들, 이런 값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뭐 15자리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소수점 이하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저장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이제 정밀하게 뭐 과학기술용의 어떤 뭔가 뭐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컴파일러도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쓰고 데브 C++도 쓰잖아요. 컴파일러보다 지원하는 기본 자료의 크기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 오브라는 이 연산자가 있는데요. 나중에 연산자 할 때 배울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료형을 써주면, 데이터 타입을 써주게 되면 얘가 몇 바이트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그대로 출력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크기 요까지는 그대로 하고 바이트도 그대로 출력하는 거고요. 요 자리에다가 이제 사이즈 오브 캐릭터 이렇게 하니까 1이 나온 거네. 1. 아, 캐릭터의 크기는 1바이트였구나. 다 마찬가지. 인티저의 크기, 인티저의 최대 최소값 해서 요런 거 하려고 하면 여기 limit.h나 float.h 써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int 언더바 max, int 언더바 min 21억 이런 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int max min 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여기다가 요거 출력해 보는 거고 여기다가 요거 지금 출력을 해 보는 겁니다. 쇼트형은 2바이트 나왔고 뭐 최대 최소값 언사인드 쇼트형 그 다음에 롱형 4바이트네요. 더블형 8바이트고 더블형으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출력해 볼 수 있고 이런 거 하려면 요거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 더블형 그 다음에 롱 인티저형을 이제 출력을 해봤는데요. 둘 다 8바이트씩이네요. 여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자, 요 밑에는 데브 심플뿔입니다. 데브 심플뿔에서 보니까 여기가 하나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데브 심플뿔은 롱 더블형을 16바이트로 해서 계산을 해주고 더 정확도가 높은 것 같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마다도 자료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에 8바이트 이상이면 돼요 라고 하니까 뭐 8바이트 해도 되고요. 16바이트 해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컴파일러마다 다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새로운 컴파일러나 새로운 OS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자료형들이 몇 바이트인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이제 주석 처리되어 있는 두 줄이 있는데 지금은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무시해도 돼요. 현재 데브시플풀 이거 없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두 개 컴파일러에서 해보고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대부분 아마 뭐 하여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직접 해보세요. 소스 복사해가지고 이런 건 타이핑할 필요 없습니다. 복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